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이번에는 챕터 3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챕터 3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 처음에는 이제 물류의 흐름이죠. 플로우라고 하는데 플로우 시스템. 뭐 제조업체나 아니면 그 물류 창고들을 봐도 모든 거를 흐름, 제품과 아니면 사람, 뭐 장비 이 모든 것들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각각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 간의 관계들이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어떤 물건이 생산되는 데 있어서도 단독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요 공간입니다. 뭐 제품을 생산하는데 기계를 놔야 되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 공간이 있겠죠. 뭐 챕터 3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저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궁극적으로 저희는 뭐다? 저희는 이제 가장 좋은 플로우 패턴을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가장 좋은 그 물류 흐름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이 물류라는 거는 항상 받는 순간 시작하고 보내는 순간 건물을 나가는 순간 끝난다. 그렇게 설계가 돼야 합니다. 당연히 그 엔터런스 들어오는 입구랑 엑시트 나가는 곳과 항상 그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겠죠. 그 중간 과정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당연히 스트레이트하고 단순하면서도 직선적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짧은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로 다른 제품끼리 서로 교차하는 물류 흐름은 가장 나쁜 물류 흐름이에요. 왜냐면은 실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니멈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 백트래킹은 이제 반송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반송은 아니죠. 내부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전의 부서로 돌아와야 하는 현상 자체를 백트래킹이라고 부릅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제 머터리얼 당연히 이 머터리얼은 필요한 곳을 바로 보내주는 게 최고 좋고요. WIP는 Work in Process라고 해서 얼마나 이 시스템 안에서 현재 다뤄지고 있는 상태의 제품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뭐예요? 뭐 시스템이 가장 적은 수의 가공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죠. 왜? 물류 창고를 보세요. 재고가 그만큼 적다는 거니까. 아니면은 뭐 WIP가 낮다는 거는 사실은 그만큼 제조업체를 보면 뭐 재고가 아니죠. 제조업체에서 보면은 WIP가 그만큼 낮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제품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 인 프로세스를 가장 낮추는 게 좋다. 어, 뭐 마지막 문장은 이제 명확한 흐름으로 보일 수 있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요.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좀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확장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른 과정과 통합이 될 수 있다. 뭐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이 중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Minimize flow, Maximize directed flow path, and Minimize the cost of flow path. 해서 이 세 가지인데 간혹가다가 영어를 쓸지 한국어를 쓸지 굉장히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막 나오네요. 하여튼 이 미니마이즈 플로우니까 당연히 흐름이 가장 좋은 흐름은 뭐냐? 없는 흐름이 가장 좋다. 좀 모순적인데 왜냐면은 불필요한 흐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그 운송비 아니면 내부에서 활동해야 되는 소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흐름 자체가 없는 상태가 가장 좋아요. 당연한 말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디렉티드 플로우 패스 직선적이고 직접적인 흐름이 가장 많아지도록 하는 게 좋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비용이 낮으면 좋고 이해 가시죠? 뭐세 개가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돼 있어요. 뭐 플로우 불필요한 흐름이 적은데 당연히 코스트가 적어지겠죠? 예, 비용이 적어질 거예요. 그 처음에 예제를 보죠. 그 maximize directed flow 패스인데 보시면 두 개 위에는 예제고 밑에 거는 나쁜 예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시면 A, B, C, D로 해서 제품 하나가 쭉 지나가고 그 다음 제품 E, F, G, H에서 쭉 지나가는 형태. 하지만 그 다음 벌써 해가지고 그 다음 비교되는 나쁜 예를 보면
뭐 중구난방이에요. ABCD는 맞는데 뭐 이게 E에서 F로 가는 제품 B하고 제품 A가 서로 교차를 하면서 뭐 중간에 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먼저 보내주냐 누가 먼저 가느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있는 게 좋은 이그젠플이죠. 예제예요. 백트래킹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백트래킹을 보시죠, 예제를. 플로우 패스를 A, B, C, D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전체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세요. A에서 B는 당연히 50피트죠. 50피트하고 50피트니까 결국에는 100이 되고 100피트죠. A, B 사이의 이동 거리가요. 그리고 이렇게 직선적인 상태는 뭐 그리드 디스턴스 아니면 렉트리니얼 디스턴스라고도 합니다. 뭐 어쨌든 100이고 그리고 B에서 C는 50, C에서 D는 100. 그죠? 더하기 잘하시죠? 75 feet 플러스 25 feet 해서 뭐 100 feet. 그래서 총합은 250 feet. 그죠? 하지만 만약에 플로우 이 상태에서 다른 패스를 고려해 볼게요. A, B, A, C, D. 다시 말하면 A에서 처음에 B까지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C로 가는 형태. 그쵸? 그러면 A, B는 거리가 같으니까 100이죠. 100피트고 다시 B에서 A로 오는 것도 여전히 100피트고 다시 하지만 A에서 C로 가려면 100이 아니라 150피트죠. 그죠? B에서 C는 50피트니까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C, D는 여전히 75 플러스 25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100피트가 되는데 그러면 총합이 450피트. 그러면 뭐 이 경우에 200피트를 더 움직였어요. 그죠? 이 새로운 플로우 패턴은 200피트를 더 갔네요. 이거를 백트래킹 페널티 아니면 백트랙 페널티라고 부릅니다. 이제 좀 이해 가시죠? 뭐 새로 근데 이게 더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은 이 예제를 보면 그 바이 디렉셔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A에서 B로 가고 B에서 다시 A로 갈 수 있죠. 쌍방향이라는 거죠. 쌍방향. 그죠? 아니면 양방향. 근데 문제는 이 새로운 이제 이번에 예제를 보시면 똑같은 패스인데 A, B, A, C, D를 고려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는 Directed Arc라고 해서 Directed Path라고 해서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갈 때 바로 아까 이전에 택했던 그 100피트를 거리로 갈 수가 없고 C, D를 거쳐서 A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 B에서 A로 갈 때 이 방향을 따라가야 돼요. 이 방향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거리가 얼마가 되냐? 30, 50, 10, 10. 이게 그러면 100이 나오죠? 여기다가 100을 더하니까 200피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BA 거리가 200으로 늘어납니다. AB는 여전히 10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C를 가는 거는 130. 그죠? 왜냐면은 여기에 도착해서 A에서 C를 가는 건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C에서 D는 여전히 60, 50하고 10을 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총합이 얼마예요? 총합이 490. 맞죠? 490이니까 이전에 원래 490핏을 여기에 비교해 보면 심지어 이거와 비교해 봐도 훨씬 큰 걸 알고 수 있습니다. 약간 더 큰데. 하여튼 뭐 훨씬 크죠. 490이니까 뭐 백트랙 페널티가 얼마인가요? 240 정도 되죠? 240입니다. 240핏. 따라서 이런 거리상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플로우 패스를 설계를 잘해야 한다. 알겠죠?